김성계 선생님은 그 카이스트를 졸업하시고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내과 전문의를 하셨고 그리고서 다양한 많은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WHO PG 및 최근에는 동티모르 사무소에서 NTD 등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해오셨고 코이카에서도 질병퇴치 기금 이전에 빈곤퇴치기여금 관련된 일을 하셨고 리버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를 하신 후에 현재 한양대 의과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러면은 김성애 선생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양의대 환경위생문학 교실의 김성애고요. 한 가지 이제 수정하자면은 저는 보건학 박사가 아니고 열대의학 박사라. 죄송합니다. 네. 네. 윤 선생님이 워낙 공사가 다망하시다 보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교실에서 그 코로나 대응 현황에 대해 조금 국가 간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침을 먼저 리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상황이나 한국의 대처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제가 있었던 동티모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크니컬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결국은 그 WHO에서 가장 그 회원국들에게 그 안내를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 이런 지침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인데, 지침이 이제 그 WHO 그 헤드쿼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16개의 지침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너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내용이 조금 번잡하다는 내부적인 지적이 있었는지 이 16개를 다시 해쳐모어를 해서 12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제가 이제 과거의 내부자였던 관계로 이걸 추론을 해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16개 지침이 있을 때는 그 지침을 만들어내는 그 담당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파트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적다 보니까 이제 16개까지 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 이제 독자들이 보고 반복되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피드백을 줬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12개 정도로 있어서 그 어떻게 리스폰스를 할 건지 아니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서베일런스 케이스 인베스티게이션 환자 치료 그다음에 리소스 플래닝 그다음에 푸드 세이프티 애니멀 휴먼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그 벌러러블 파퓰레이션 그리고 실험실 진단, 인펙션 프리벤션 컨트롤, 학교, 비즈니스, 그다음에 단체에서 행동 지침, 그리고 여행과 매스 게더링, 그리고 필수 보건 서비스 현재 이렇게 12개로 지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개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내놓은 지침하고 이제 매핑을 해봤을 때 실제로 가장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도메인이 이렇게 14개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이제 원래 지금 WHO는 12개로 그 문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지침과 WHO 지침이 공통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영역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역학조사, 누가 감염됐고 그 접촉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접촉자에게서는 어떻게 검사를 한다라든지 실험실, 폐기물 안전관리, 그다음에 방역 소독, 정신건강 지침, 자원관리, 환자 이송, 집단행사 방역관리, 의료기관 대응 지침, 감염관리, 국민생활 수칙,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싱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검역 대응, 쿼런틴 등등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거를 최근에 이제 대중 매체 등에서 자주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대처 상황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 돼 있고 사실 지금 WHO 가이드라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앞서 나가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측면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데이터나 이런 거를 제시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세련되어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지금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결된 이런 그 코로나 웹사이트에 보면 공지사항 지침 전부 다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일일 환자 수, 그리고 시도 발생 현황 이런 그런 그 역학적인 정보가 이제 다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적으로 공개 안 되는 거는 사실 의료 자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중에 공개가 안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용 지침만 봤을 때에도 지금 지침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도큐먼트는 이 지자체용으로 나온 8판까지 개정판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 담당자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이 8판까지 나와 있고 이게 가장 이제 그 중심이 되는 도큐먼트이고 그 외에 의료기관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지침들이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 지침하고 우리나라 지침하고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에도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심지어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가장 그 많이 알려진 거는 사실은 그 드라이브 스루 테스팅 센터인데 그거가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 상품이 돼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제 도입을 했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병원 입원을 하기에는 조금 증상이 경하고 병원까지 가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생활치료센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런 딴 데는 없고 또 WHO에서도 커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영역이고요. 검역 대응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발생 국가에 따라서 또 이제 내국인이냐 외국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대처가 다르고 WHO 가이드라인은 그런 이제 구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는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시험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런 뭐 사망자 관리 마스크 사용도 마찬가지고 사망자 관리도 우리나라가 이제 장례 의식이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매장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망자 관리, 마스크 사용, 생활치료센터, 그 검역 대응, 시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만 이제 존재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WHO 가이드라인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국가들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가능한 상황을 이제 그쪽에서 나름대로 또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존재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그 온라인 코스의 활용법, 온라인 교육 제공 플랫폼이 또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마 이거는 교육부 쪽에서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난민 캠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마단 같은 매스 게더링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또 핸드럽 그 손소독제 포뮬레이션은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사서 쓰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손소독제 같은 거를 구할 수 없는 것도 있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런 걸 설명하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제 굉장히 우리 가이드라인이 고도로 발달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아까 그 김나연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에볼라 때도 그 트리트먼트 센터를 이제 NGO들에서 많이 운영을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생긴 거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메디컬 퍼실리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없고
오히려 또 이제 민간단체 쪽에서도 사실은 운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시작했었고 이거는 이제 경기도 1호 생활치료센터 분당서울대학교 병원하고 그리고 한화연수원하고 이제 협력해서 이제 했던 건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시설이 이제 잘 돼 있고 호텔방처럼 이제 되어 있고요. 물품 같은 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다 공급을 하고 운영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의료진들을 파견해서 환자 내지는 양성자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또 배치를 해서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진들이 이제 스탠드바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이고 이제 많은 이게 또 그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자발적으로 장소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들이나 대학병원들이 이제 매치가 돼서 각각 이제 센터를 하나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WHO 이제 가이드라인은 그 멤버 스테이트 그 모든 나라를 이제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 지침을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WHO에서 트랜스미션 시나리오 그 팬데믹에서 나라를 4개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나라는 시나리오 1은 한정 하나도 없는 경우 시나리오 2는 그 몇 개만 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3가 되면은 서로 이제 뭉쳐있는 클러스터된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4는 이미 아웃브레이크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경우를 4로 나눴는데 이제 지금 현재 많은 나라가 시나리오 4에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물론 시나리오 4이고요. 미국,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많은 나라 다 시나리오 4에 속하고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동쪽의 작은 섬이고 이 굉장히 또 초반에 그 비행기를 다 끊어서 국경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환자의 초기 유입이 있은 후에는 지금 더 이상의 환자는 없어서 시나리오 3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24개의 환자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침을 찾아봤을 때 그 현재 지금 정부의 공식적 웹사이트 나와 있는 정보는 이제 이게 다인데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케이스를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24개의 확진 사례 그리고 4개의 의심 사례가 지금 현재 보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2,000명 정도 의심 환자를 생각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도 이제 나름대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정교하고 팬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지침을 찾아봤을 때 모든 제가 아는 소스를 다 동원해 봤지만 문서는 딱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프리페어드니스와 리스폰스 플랜에 관계된 이 범정부 부처에서 나온 그런 문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 매니지먼트와 그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내셔널 가이드라인 이렇게 지침이 사실은 2개밖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코로나 대응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필수적인 도메인이라고 생각했던 14개 정도를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 동티모르 지침에서 커버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침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제 이 전 슬라이드 보셨던 그 문서 2개가 그래도 역학조사, 실험실 검사, 또 소독, 환자 이송, 검역, 생활수칙, 감염 예방 및 관리,
의료기관 대응 지침 이런 내용들을 짧게나마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만큼은 자세히는 이제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WHO의 그 지침에서 이제 사실은 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그렇게 짧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이제 대응 체계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지원본부 이렇게 중앙에만 4개의 본부가 있고 이에서 이제 굉장히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된 이후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제 시도에서 즉각 대응팀이 있어서 그 확진 환자의 역학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동티모르 지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찾을 수가 없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본 결과 처음에는 이제 복지부에서 본부를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대응을 했는데 조금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이 이제 그 범정부 차원의 재난 대책본부로 이제 이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자세히 이렇게 그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동티모르 지침에도 이 즉각 대응팀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지침이나 마찬가지여서 대부분 최소 이제 숫자가 즉각 대응팀은 보통 이제 보건소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5명 서베일런스 오피서, 의사, 검사실 요원, 공중보건 요원 그리고 간호사 이렇게 5명이 나가서 당연히 그 확진 환자 역학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와 또 감염병 의심자 정의가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달라서요. 이게 지금 다 같지는 않은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사실 검사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사례 환자가 조금 그렇게 아주 좁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팔판에서 보면은 의사 환자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경우, 접촉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 이제 의사 환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도 이제 좀 다양하게 해외 방문력이라든지 역학적 연관성, 그리고 의사의 소견까지도 즉 예전에는 그 방문력이나 그 노출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이제는 의사소견만으로도 그 유증상자 내지는 조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은 적극적인 검사, 특히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가 접촉만 해도 조사 대상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이게 그 정의 자체가 조금 넓은 그런 상황이고요. WHO 정의나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가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확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나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아니면 검사가 그 결론이 나왔지 않고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완전히 이제 그 음성으로 빼기보다는 가능으로 놓아서 이제 이런 환자한테는 더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이제 그런 목적하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조금 더 이제 엄격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보고 체계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의사 환자 및 조사 대상 환자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그 환자를 보고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특히 양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확진 환자 케이스 넘버를 이제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 보시면은 뭐 경기 용인 66, 뭐 성남 55 이런 식으로 번호가 환자한테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사망 사례 같은 경우도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WHO 가이드라인 동티모르 가이드라인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24시간 정도의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따로 짰고, 요거는 나라마다 그 디스트릭트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2에 업힌 나라도 있고, 또 이제 동티모르처럼 아예 그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짠 나라도 있고, 요거는 이제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 입국자 관리는 이제 우리가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열어놓고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대부분 지금 많은 나라는 비행기를 거의 다 끊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그 검역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 로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저희를 찾아보고 놀랐는데, 이게 그 여행 국가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내국인 외국인에 따라 다르고, 이 대처 방법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자 타입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그 단기 체류냐 장기 체류냐 다 다르고요. 요거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은 앱을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은 이 면제 대상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찾아봤을 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진 않고요.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 2번 할 때까지 검사를 2번 해서 네거티브 나와야 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14일 격리하고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자가격리를 하려고 했지만, 이 현재 상황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여기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한 집이 단칸방 같은 데서 식구가 5명, 7명 이런 상황이 있고, 실제로는 자가격리가 어려워서 시설격리를 도입을 했는데, 시설이 또 마땅하게 없다 보니 정부에서 또 호텔이나 이런 모텔 같은 거를 빌려서 시설 격리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는 이제 예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게 그 국영방송에서 이제 그 잠입 취재를 했는데, 현재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을 격리를 시켜서 이제 그 호텔에 묵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시설이 부족해서 1인 1실이 안 됐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접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됐던 게, 이거를 보건부에서 사람들 여기 넣어놓고 그 식사를 그 수배를 해서 하루에 3번을 갖다 줬어야 되는데, 보건부에서 이제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식사 때를 잘 못 맞춰서 내부적으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밥이 안 왔다고 이제 여기저기 제보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보건부에서 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 이제 범정부의 그 국가위기센터로 이제 매니지먼트가 넘어갔는데, 사실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이런 이제 오퍼레이션이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활수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만 이제 2m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WHO와 동티모르 그 지침 봤을 때는 2m보다는 1m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화상을 하라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실험실 검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 8편에서 추가된 내용인데, 의료기관 종사자,
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학생교직원, 확진환자 동거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검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디케이션을 넓혀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이제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이 그 공간에 그 에어로졸로 소독제 살포하는 이런 것이 많이 이제 관찰이 돼서 요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사실 이런 내용은 WHO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하고 해외가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WHO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질병관리본부처럼 누구는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던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그 이유는 마스크를 이제 보통 그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권고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부족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명시하지 않았고요. 그 우리나라 이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내수로 보건용 마스크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자세하게 마스크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사진을 찾아봤을 때 이건 이제 동티모르에 있는 그 보건소에서 이제 그 어, 나름대로 이제 환자를 분리하려고 이렇게 트리아제를 설치해 놓은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민 안심병원이라든지 선별진료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현재 이제 보건소에 모두 일반 환자랑 호흡기 환자를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구분하도록 해놓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는 그 덴탈 마스크 외에는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적 마스크, 이런 마스크는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보건소에 지금 프리페어니스의 일환으로 이제 개인 보호 장구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비치를 했고요. 이제 보건소 이제 내부에서 현재 재고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건 또 다른 보고서인데 지금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동선 분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손 씻는 그런 시설도 배치를 해서 실제로는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통하고 비누를 설치해서 최대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해놨고, 네, 동티모르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이제 러닝워터가 있는 경우가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금 임시 손 씻는 그런 워싱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의심 환자를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인데 나름대로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를 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검체 채취하는 과정인데 조금 기준에 미흡하지만 그래도 뭐 보호 장구도 할 수 있는 데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검사를 하려고 이제 수압을 채취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보호 장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만큼 이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는 보안경 고글이나 아니면은 페이스 쉴드를 쓰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도 입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요. 이제 이거는 의료인 대상으로 보호 장구를 입고 벗고 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는데 이제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왼쪽에 계신 두 분이 이제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고 오른쪽에 세 분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분인데 지금 입고 벗고 하는 거를 이제 연습하고 계시는데 이제 연습을 한 결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셨고 이제 기구도 다 이제 아마 이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원조 물자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금 가운이 바닥에 끌리시면 안 되는데 여기 키가 작으셔가지고 동티모르 분들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이게 좀 가운이 끌리는 게 좀 안타깝네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손 씻는 것도 이제 교육을 하는 이제 그런 보건소에서 이제 교육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여기 WHO 이제 직원이고 오른쪽에 있는 세븐한테 손 씻는 거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이 비디오를 마지막으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손 씻는 캠페인을 위해서 새로 이제 노래하고 비디오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보건소 직원들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한정적인 그런 환경으로 자원이나 이런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최대한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그 준비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항상 그 국가마다 이제 차이가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떤 것이 정답이다 사실 이런 게 없고 우리나라처럼 하면 좋겠지만 모든 나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맞게 이제 그 대응은 전략은 최적화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